자, 그 다음에 251페이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랬죠. 거기 보시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령, 목축을 목적으로 한 뭐예요?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했을 때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283조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재산권에 있는 규정이 준용되어서 임차인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것은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는 무슨 물 매수 청구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 토지 임대차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언제 되냐면 넘겨보시고 지상 건물이 현존할 때만 행사할 수 있어요. 건물이 현존할 때만 행사할 수 있어요. 기간 만료돼서 만자, 건물이 현존해서 현존할 때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은 지상 건물이 뭐하고요? 현존하고 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래서 현존할 때만 행사할 수 있다. 현존할 때만. 거기 만료에 보시면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요거는 토지 임대차 얘기예요, 건물 임대차 얘기예요. 토지 임대차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거고 토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편면적인 강행 규정이고요.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하면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먼저 갱신 청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절을 하면 2차적으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은 2차적 권리예요. 2차적 권리. 그러면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부속물처럼 이것도 뭐라 그랬어요? 형성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갱신 청구권이 형성권이다 그러면 틀려요. 얘는 그냥 청구권이에요.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고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A 소유 토지상에 B가 건물을 지었고 토지 임차인이에요. 그럼 얘가 갱신을 청구하면 이쪽에서 거절했을 때 비로소 매수 청구 들어간다. 2차적 권리 행사야. 아시겠죠? 그런데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해지에 통고를 했어요. 그럼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먼저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6월 경과 후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해지가 됐어요. 해지가 되었고,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 및 토지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확정됐어요. 철거하라고. 그래서 철거를 집행하기 직전에 이쪽에서 매수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용될 수 있겠느냐, 인정되겠느냐 그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매수 청구는 2차적 권리라고 그랬죠. 그 갱신 청구한 적이 없잖아요. 이걸 반드시 한 다음에 거절하면 매수 청구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갱신 청구한 적이 없단 말이죠, 임차인이. 근데 바로 이렇게 매수 청구해도 되느냐? 된다. 된다는 게 판례예요. 왜냐하면 이미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했잖아요. 그럼 굳이 갱신 청구에서 거절했다는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갱신 청구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그러면 언제까지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느냐? 판결에 따라서 철거하라고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만 있으면 철거 집행 전이라면 언제든지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두 가지. 자, 그래서 만료했을 때 임대인의 해지 통고, 이게 포인트죠. 기간에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했다면 임차인은 갱신 청구함이 없이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고,
CF 비교하자는 건데 임차인의 차이 면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실한 임차인만을 보호하니까 부속물이든 지상물이든 채무 불이행한 임차인은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인데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도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 유무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는 매수 청구의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지상물은 세 가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3불요 뭐였죠? 허가, 등기, 불료, 동의도 불료, 가치도 불료. 허가, 등기, 불료, 동의도 불료, 가치도 불료. 따라서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해도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허가, 등기, 불료, 동의도 불료, 가치도 불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청구 없이 바로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해지 통보로 소멸이 되었다면 갱신 청구 함의 없이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고요.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니까 임대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죠. 청권자 원칙적으로 지상물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갖게 되겠죠. 소유자가 자기가 임대인에게 파는 거잖아요, 건물을. 그죠? 자, 상대방입니다.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이다. 근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이 등기됐으면 임차인은 토지 양수인에게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자, 봐봐요. 지금 A 소유 토지상의 토지를 빌린 B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A와 체결했는데 나중에 기간 만료 시에 소유자가 C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B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매수 청구를 행사하느냐? 그게 문제죠. A를 상대로 해야 돼요? C를 상대로 해야 돼요? 이때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와 대항력이 없는 경우로 나눠서 대항력이 없는 경우는 A를 상대로,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C를 상대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언제? 지금 이거 토지 임대차죠? 그럼 토지상의 임차권에 등기를 했거나 아니면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으로 건물을 을의 명의로 B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면 토지에 대해서도 임차권이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요 경우라면 누구를 상대로? C를 상대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으니까. 자, 행사 효과 관련해서 임대인이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을 포함해서 임차인이 임차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 지상물의 매수 가격이죠. 그거는 모든 건축 비용까지 다 포함하는 금액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치게 되어 있을 때에는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가 A 임대인 소유 토지상에 B가 건물을 지었는데 다른 사람 이웃 토지 C 소유자와 이렇게 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임대인 토지를 빌린 임차인이 건물을 지은 게 지금 남의 땅을 침범한 거예요. 이랬을 때 임차인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제3자 소유의 토지상에 걸쳐 있는 경우, 임대인 토지상의 건물 부분이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예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 그 얘기죠. 세 번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지상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죠. 토지 임차인의 건물 명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에 있다. CF 비교하시는데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지상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도 지상건물 등의 점유 사용을 통해서 부지를 계속해서 점유 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 임료 상당액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자, 여기 봐봐요. 아까 우리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용도에 좇아서 사용 수익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동시행의 항변권 등을 해서 인도 거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이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용이익이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한다, 안 한다? 부당이득 반환한다.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그런데 건물 임대차에서 자물통 채웠어요. 자물통 채우고 점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한 건 없어요. 이러면 사용이익 부당이득을 반환한다, 부당이득 반환 안 한다? 부당이득 반환 안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토지 임대차에서요. 토지 임대차에서 A 소유 토지상에 B라는 자가 건물을 지었는데 얘가 매수 청구를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매매대금 줘야 되고 얘는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겠죠? 지상물을 팔았으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B가 자물통을 채우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가 안 주면 얘도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해서 돈 안 주면 그때까지 얘는 토지를 점유할 수 있잖아요. 이게 토지 임대차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어도. 왜냐하면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의 점유는 누구라고요? 건물의 소유라 그랬죠. 그럼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건물 소유자는 B잖아요.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소유는 토지의 점유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됩니다. 건물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대지는 점유한 것이니까.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니까 건물에서 자물통 채웠으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한다, 안 한다? 건물에 자물통 채우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안 해요. 실질적인 사용이익이 없으니까. 근데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에 자물통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한다, 안 한다? 이때는 한다. 건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니까. 이해되시리란 믿습니다. 자, 기타 보시면 기타는 뭐 볼 거 없고요. 역시 이것도 강행 규정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강행 규정이니까 따라서 포기특이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자, 방가로 5번 임차인의 의무, 차임지급 의무죠. 제일 중요한 게 주된 의무가 차임지급 의무. 차임지급의 시기와 증명책임, 증명책임은 볼 거 없고요. 차임지급 시기입니다. 차임은 특약이 없으면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해서는 매월 말,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말에. 그러나 수확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자, 정리하면 차임은 후급이 원칙이에요, 선급이 원칙이에요? 자, 여기 보셔요. 차임은 후급이 원칙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이라면 매 월말, 특약이 없으면. 토지라면 수확기가 있으면 수확 즉시예요. 근데 왜 차임은 후급인가 따져보잔 말이에요. 따져보면 외울 게 없잖아요. 차임이라는 건 빌린 것에 대한 임료, 대가죠. 빌려서 사용 것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면 먼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차임이라는 게 빌려서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니까 먼저 쓴 게 원칙이에요. 쓰고 사용료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임은 후급이다. 보통 토지라면 연세로 세를 줍니다. 토지라면. 토지는 연 단위로 해요. 월로 안 하고 보통 그래요. 그래서 그걸 넣어놓은 거고 달리 정하면 달리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증감 청구인데 차임의 액은 계약으로 정해지지만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인정된다. 그래서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해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편면적 강행 규정이란 말이에요. 차임과 관련된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하면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차임 불증액 특약이라고 했어요. 오른쪽에 차임 불증액 특약. 임차인에게 유리 불리. 유리. 차임을 올리지 않겠다는 건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네. 그럼 이건 유효 무효? 유효이다. 유효이다. 넘겨보시고. 자, 증액, 차임 불증액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니까 여기 봐봐요. 차임 불증액의 특약은 유효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차임 불감액의 특약은 깎아주지 않겠다는 거죠. 경제 사정이 변동이 되어도 임차인에게 차임을 깎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임차인에게 유리 불리. 따라서 이건 무효인 거예요. 불리하니까. 그런데 불증액 특약을 한 게 유효라면서요. 근데 나중에 다시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해서 임대인이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임대인 증액 청구도 할 수 있다. 여기 판례입니다. 그 얘기가 254페이지 행사 효과의 세 번째입니다. 점 세 번째 찍은 거. 경제 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한 경우에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그래서 차임 불증액의 특약을 하면 그건 유효라고 해놓고 임대인이 나중에 다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원인으로 증액 청구하는 것도 허용은 된다. 디귿 차임의 연체화해집니다. 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체액이 몇기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그랬죠. 그럼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세 번째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한다라는 말은 도달하는 거죠? 2기라는 말은 두 번이에요. 두 번. 왜 두 번이냐면 토지는 연이고 건물은 월단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이란 뜻이에요. 그럼 두 번에 달했다라는 말은 두 번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네. 그럼 몇 번째부터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예요. 두 번째. 두 번째부터. 그럼 1월달 차임을 안 냈어요. 2월달 냈어요. 3월달 안 냈어요. 그럼 요때 바로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해지할 수 있어요? 요때? 해지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아, 지금 같은 거 보고 있잖아요, 우리. 조문이 2기의 차임연체, 2기라는 건 두 번의 차임연체에 달한다 그랬잖아요. 도달했다. 한 번 안 냈죠? 두 번 도달했잖아요. 그럼 이때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속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누적된 게 두 번이면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은 임차인 보호 규정이라고 해줘요. 이거는 임차인 보호 규정 이해해요, 아니에요? 이해요. 해달라 그랬잖아요. 임차인 보호 규정이에요. 이거 임차인 보호 규정. 왜 임차인 보호 규정이냐면 한 번이라도 안 내면 이거 채무 불이행이죠. 그럼 바로 해제권 될 수 있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되면 바로 해제권 발생하는 거지. 그게 두 번이나 기다리라는 게 어딨어요. 한 번이라도 안 했으면 그냥 바로 채무 불이행인데. 그런데 한 번은 봐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까지는 되겠다. 그래서 두 번에 누적 두 번이 되면 바로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이고, 누적 두 번이니까 꼭 연달아서 안 내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띄엄띄엄 누적 두 번이면 해지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번만 채무 불이행해도 해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화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가면 몇 기예요? 3기가 되는 거예요. 3기. 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임차인을. 상가에서는. 자, 그 차임연체, 그 다음에 627조, 그 밑에 일부 멸실 등과 감액 청구 해지권 나와 있죠. 627조 1항 보시면 그 위에 627조 1항 그 차임연체 해지 위에 1항 보시면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해서 사용시갈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에 뭐를 청구한다? 감액을 청구한다. 거기다 밑줄 그시고 감액 청구해야지. 당연히 감액 땡땡 X예요. 당연히 감액 땡땡 X. 당연 감액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위험부담을 보시면 여러분 봐봐요. 우리 면하고 면한다 그랬잖아요. 쌍방무책이면. 그러면 갑은 집 안 주고 이 의무 면하고 을은 돈 안 주고 이 의무 면한다. 쌍방무책일 때. 그죠? 그럼 이게 위험부담의 채무자 위험부담의 기본 원리인데 이만큼 못 주게 되면 당연히 이만큼 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사용을 못하게 되면 이만큼 월세를 까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당연 감액이 맞는데 이건 특칙이에요. 그래서 감액 청구할 수 있다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차임 감액 증감 청구권은 당사자가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청구해야 감액하는 건데 이게 무슨 권이냐면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래서 감액 청구를 하면 바로 감액이 되는 거예요. 다만 세입자는 10%, 저 20% 감액해달라 그러고 임대인은 10%만 감액해 주겠다 그러고 협의가 안 될 수 있죠. 그때는 법원이 정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차물 보관 및 목적물 반환 의무는 볼 거 없고요. 임차권의 6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그랬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나 전대를 우리는 무단양도 전대라고 합니다. 무단양도 전대. 자, 사례. 갑소유의 629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전대한다는 말은 재임대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만약에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해지권 발생합니다. 계약 위반을 이유로. 사례 보시면 갑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차, 재임대했다. 갑의 동의 없이 X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또는 양도했다. 이건 무단양도, 재임된 건 무단전대. 자, 그러면 무단양도나 전대했을 때 여기 봐봐요. 갑 소유 부동산인데 을이 임차인이에요. 적법한 임차인이었고 얘가 다시 전대차를 한 거예요. 그 병이 전차인이고 전대차에서 임대이니까 얘가 전대인이에요. 이 전대차 계약은 갑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대차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권리도 임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대차 계약 자체가 유효해요. 따라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갑에게는 뭐가 생긴다? 해지권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니까 얘는 얘한테 차임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얘는 쫓겨나지 않게 임대인은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동의는 받아줘야 되는데 갑이 동의를 안 해줬다 그러면 결국 이 병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 불법 점유. 그럼 임대인의 동의는 전대차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 아니다? 효력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전대차 계약 자체가 유효하니까. 그럼 결국은 얘가 쫓겨났으면 얘는 얘한테 뭐를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전부 타인의 권리의 임대. 담보 책임이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병이라는 사람의 전차인의 점유는 적법 점유예요? 갑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점유예요? 불법 점유예요. 그러면 갑이 해지권 발생했다 그랬죠? 해지하기 전과 해지한 후를 비교해서 봅니다. 해지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해지는 얘가 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해지하기 전을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갑과 을의 관계는 유지가 되고 있죠? 그 월세를 얘가 받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해지하기 전이니까. 이때 갑은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있다. 해지 후에도 갑은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때는 누가 받느냐면 이때는 해지하기 전이죠. 그럼 얘가 적법한 권리자죠. 따라서 누구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는 해지가 됐잖아요. 을이 빠진 거예요. 그럼 반환받을 사람은 누구? 갑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갑이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지 전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왜 없어요? 받고 있잖아요. 해지 전이니까. 근데 이 해지 후라면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되죠. 해지했으면 이제 을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럼 월세 못 받는 손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을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이 틀리시는 게 요거예요. 요거. 해지 전이든 후든 이 병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 그죠? 특히나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해지권이 발생하지만 무단 양도나 전대가 되면 해지권이 발생하지만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어떤 경우? 가구점, 그남자 사건. 이른바 무슨 행위론? 배신 행위론. 무단 양도나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인의 양도나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지하지 못합니다. 배신 사유, 배신 행위론. 자, 그래서 보시면 무단 양도 전대인데 사례 보셨고 임대차 전속. 을과 병의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임대차는 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무단 양도 전대해도. 따라서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의 해지권이에요. 원칙. 갑은 무단 양도나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에 해지할 수 있다. 임의 규정.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에 대해서 갑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유효하게 할 수 있죠. 임의 규정이니까. 근데 가구점 판례.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었다면 이때는 배신 행위가 아니니까 배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임차인의 무단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을이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갑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에 해지하지 못하죠. 건물의 소부분을 사용하게 한 것은 무단 양도나 전대가 있더라도 요거는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부분이니까. 전대차 계약은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과 병 사이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고 을은 병에게 건물을 인도해서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동의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을과 병 사이 임차권 양도 계약이나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고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갑은 을에 대해서 여전히 차임 청구를 가지므로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왜? 존속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 전대한 계약은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뭐라 그랬어요? 불법 점유다 그랬잖아요. 불법 점유. 임대차계 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갑은 병에게 건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해지하기든 하기 전이든 후든 반환 청구는 다 되는 거예요. 다만 반환받는 사람이 다르다. 그래서 가로에다 써놨잖아요. 해지 전에는 을에게, 해지 후에는 갑. 2번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 이번엔 적법한 전대입니다. 을과 병사의 관계. 을병 간의 임대차 계약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갖게 되고 다만 차임 지급이나 목적물 반환 등과 관련해서 갑과 병의 관계에 따른 파생적 조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을병의 관계는 동의를 받은 거잖아요. 지금 이건 동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을병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임대인 갑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임대인 보호한다. 그래서 630조 전대 효과인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해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요. 임대인이 달라 하면 자, 이번에 동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칠판 보세요. 이제 동의를 해줬어요. 전대차 했습니다. 그러면 전대차를 했으면 당연히 전대차는 유효이죠. 네. 이거 유효해요.
그럼 얘는 얘한테 차임을 주고 얘도 얘한테 차임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직접 여기다가 차임 청구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병이 을한테 나 차임 줬는데 이번 달 월세 얘한테 줬는데요. 그것 가지고 대항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차임 직접 청구 들어오면 줘야 되는 거예요.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630조 전대 효과 다시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면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 그 말은 월세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해서 월세 준 걸로 임대인의 차임 청구에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런데 그 바로 옆에 판례 있죠. 바로 옆에 두 번째 판례.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상에 차임 지급 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는 못하지만 차임 지급 시기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이라도 임대인이 차임 청구 전에 차임 지급 시기가 도래한 경우 그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뭔 말이에요? 자, 전대차 계약을 했는데 얘가 얘한테 월세 주는 게 이게 매월 20일 날 지급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20일 날. 그러면 얘가 10일 날 됐는데 그냥 차임을 월세를 줘버렸어요. 얘한테. 근데 얘가 15일 날 청구를 해요. 그럼 난 이미 줬는데 아주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또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얘한테 월세 줬는데요. 그건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전대인이 차임 청구에 임대인이 차임 청구에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미리 주면 안 되겠구만요. 그죠? 얘가 또 달라고 그러면 또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가급적 늦게 줘야 돼요? 아니면 빨리 줘야 돼요? 가급적 늦게. 근데 너 이거 지나버리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까지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차임 청구하는 게 20일 이전에 차임 청구 들어왔다 그러면 얘한테 주면 되는 것이고, 20일이 넘으면 안 되잖아요. 채무 불이행이 되니까. 그래서 20일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 이후에 예를 들어 21일 날 줬단 말이에요. 근데 21일 날 청구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전인지 이후인지 헷갈리니까 얘는 돈 줄 때 가급적이면 빨리 줘야 돼요? 늦게 줘야 돼요? 늦게 줘야 되지만 채무 불이행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급적 늦게 돈을 줘야 된다. 요거 넘기지 않을 정도로. 아시겠죠? 미리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 이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이 차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630조 해석 관련해서 첫 번째, 병은 갑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죠. 따라서 병이 갑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을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되고,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되면 병이 갑에게 건물을 직접 명도했을 때 을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는 면하게 되겠죠. 어차피 을도 기간이 만료됐고 병도 만료됐다면 직접 돌려주면 되는 거고, 세 번째, 병은 전대차 계약으로 을에 대해서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갑에게 의무를 지지 않고, 동시에 임대차 계약으로 을이 갑에게 대해서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갑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건 치우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전차인 보호입니다. 임대차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임대인이 전대차나 양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면 전차인 권리가 확정되는 겁니다. 우리 마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 권리가 확정되죠. 그러면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로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임대인이 동의를 하면 전차인 권리가 확정되니까 갑과 을이 합의로서 병의 권리를 소멸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전차인 권리의 확정.
그래서 합의 해지 보면 임대차 종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합의로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제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이건 해지 통고의 경우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해지 통고할 수 있죠. 그런데 세 번째 비교는 임차인의 차임 면책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해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했다면 그건 채무 불이행이죠. 이 경우는 전차인에게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제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전부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고 임대차가 종료되는데 기간 만료되면 종료되는 거고 해지에 관한 민법 규정인데 거기서 뭐를 보시냐면 해지 통고, 즉 세 번째 보세요. 해지 기간 있는 해지, 임차인의 파산으로 인한 해지예요. 임차인이 파산하면 해지 통고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임차인의 파산은 해지 사유가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근데 전세권자, 물권자예요. 파산은 해지 사유 된다,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전세권자는 어차피 목돈으로 전세금을 줬잖아요. 그럼 파산되든 안 되든 그게 전세권 설정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오히려 전세권자에게 설정자가 전세금을 돌려줘야 될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임차인이 파산했으면 세를 내요, 못 내요? 못 낸단 말이에요. 세를 못 내면 계약의 위반이 확실해지잖아요. 불보듯 뻔하니까. 그래서 이건 해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이거 봐봐요. 뭐 크게 뭐 시험과는 관련이 없는데 공인중개사가 됐어요, 우리. 증을 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증을 땄으니까 이제 개업을 해야 되겠죠? 목이 좋은 데가 나온 거예요. 좋은 데가 나왔어요. 목이. 근데 이 건물주가 얘기를 하는 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이에요. 근데 대신 4년을 약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조건으로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2년만 하겠다 그러면 이 조건으로 안 주고 더 비싸게 하겠대요. 건물주가. 근데 목이 좋아요. 자리가 좋아요.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계약했어요. 계약하고 1,000만 원에 15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은 4년. 인테리어를 좀 해야죠. 인테리어가 한 3천만 원 들어갔어요. 이 정도는 써야죠. 손님들이 와서 기꺼이 돈을 내게 만들려면. 그쵸? 시설도 막 거지같이 해놓고, 예? 바퀴벌레 날아다니게 해놓고, 중개 보수 주세요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럴 수가 있나요? 1년 만에 쫄딱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직원도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중개실장님도 쓰고 혼자 하기 힘드니까 쫄딱해서 1년 만에. 지금 남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광고비도 많이 쓰고 여기저기 뭐 가입도 하고 뭐도 해가지고 돈 잔뜩 나간 거예요. 이제 없어요. 이제 버틸 수가 없어요. 3년이나 남았네. 미치겠네. 그러면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 값을 찾아가요. 이거 좀 돌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나 1년 만에 쫄딱 망했다고. 그럼 임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래서 4년 한 거요. 그거 싸게 준 거 아니야? 못 돌려줘. 계약기간 유예. 그러니까 계속 네가 월세를 못 내면 나 여기서 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다 까면 없잖아요. 그럼 이제 강제 집행할 거야. 또 4년 채워. 이런단 말이에요. 출근도 안 해요. 열받아가지고.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안 되는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죠? 근데 꼬박꼬박 까지고 다 까이면 얘는 끝까지 4년, 남은 3년 동안 다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얘는.
나쁜 놈이라고 욕할 필요 있어요?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한 건데. 또 그거 받아야 생활을 하는데, 자기도.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파산 신청을 해요.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해지가 가능해요. 파산 신청하면. 그냥 망해서는 안 돼요. 그럼 건물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전세권자의 파산은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파산은 해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월세를 못 내게 상황이 됐으니까. 자, 그 정도 보시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민사특별법 하면 진도 마무리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